자, 이제 장토목 대피소를 떠나 세석 대피소로 향합니다. 거리는 약 3.4km, 시간상으로는 약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리겠네요. 행정구역상으로는 경남 함양군 마천면과 산청군 시천면의 분계를 따릅니다. 숲길을 편안하게 따라 약 20분 정도 올라가면 만나는 첫 봉우리가 있죠. 아주 중요한 봉우리입니다. 설렁설렁 어영부영 다니다 보면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지나치게 되는데, 이번 기회에 자세하게 살펴보죠. 이 봉우리는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를 보면 연화봉 1723.4m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공단에서는 이 봉우리 이 종목에 일출봉이라는 이름표를 붙여놨었죠. 그런데 이 일출봉과 연화봉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무리가 많아서 그랬습니까? 지금은 공단에서 그 이름표를 떼어내 그 흔적만 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지도에도 표기되어 있지 않은 일출봉, 지도에 붉은색으로 표기한 곳입니다. 이 일출봉은 조금 이따 볼 바위봉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은 국립공원 안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뭐 어디 그랬습니까? 더욱이 아까 그 장토목 대피소에는 야영장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 그 텐트 안에서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는 일이 다반사였죠. 그렇게 주몽 삼몽간을 헤매다 새벽이 되면 일출을 보러 가기는커녕 게으름을 피우다 천왕봉을 오를 생각은 하지도 못했죠. 그래도 이곳까지 올라왔으니 일출은 봐야겠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이 일출봉으로 올라 약식으로 일출을 감상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는 이런 썰도 있습니다. 자, 돌계단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거의 다 올라왔죠. 문제의 1723.4봉 정상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지도에는 이 1723.4봉이 연화봉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우측의 이 종목, 국토지리정보원 지도의 표기와는 달리 예전에는 이 종목에 일출봉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좌측으로 고개 돌리죠.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바위봉, 저 바위봉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일출봉이죠. 공단의 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저 일출봉 뒤로 산줄기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출봉 우측 앞쪽으로 늘어진 줄기가 바로 낭남정맥이고, 그 우측으로 솟은 봉우리가 바로 삼신봉인데, 저 삼신봉은 이따 볼 연화봉 부근, 그러니까 이 대간길에 있는 그것과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봉우리죠. 물론 저 삼신봉이 국토지리정보원 지도에도 올라와 있는 진짜 삼신봉이고, 조금 이따 볼 삼신봉은 사실 가짜로서 요즘 이름 붙이기 좋아하는 누군가 불려서 퍼진 이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중앙 뒤로 저 뾰족하게 보이는 그 모사는 신백두 대간과 섬진 동지맥의 끝자락에 있으면서 지리산을 벗어날 때까지 계속 따라오는 것이므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낭남정맥의 삼신봉 우측으로 횡천지맥이 갈라지는데, 여기서는 희미하게 보이므로 우선 이름만 기억하기로 하고 자세한 줄기의 흐름은 이따 촛대봉 정도에 가서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일출봉 우측이 작은 도장골인데, 이 골짜기로 흘러내린 물은 저 건너편 낭남정맥에 막혀 좌측으로 흐르면서 내대천이 되어 덕산에서 덕천강에 합수된 다음 진양호 초입에서 남강에 합류되고는 의령과 함안 그리고 창녕 등 3개군이 만나는 합수점에서 낙동강에 합수가 될 것입니다. 물줄기가 남쪽으로 흐르되 바로 남해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 바로 그것이 이들 물줄기들이 울트려야 되는 저 낭남정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1723.4봉에 올라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필히 뒤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제석봉과 천왕봉을 보기 위함입니다. 이 백두대간의 끝이자 시작인 천왕봉을 우리가 이미 지나온 곳이라고 그냥 지나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적어도 대간꾼이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말입니다. 아쉬움에서나마 다시금 돌아보고 가야겠죠. 이제 국토지리정보원 지도에는 연화봉으로, 공단에서는 일출봉으로 표기했던 이 1723.4봉을 빠져나오면서 우리는 자연스레 잔뜩 긴장한 마음 혹은 흥분된 가슴으로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바로 연화봉과 연화성경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먼저 눈앞으로 펼쳐지는 두 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좌측 봉우리가 아까 얘기한 가짜 삼신봉, 그리고 그 우측 뒤로 불뚝 쏟아있는 봉우리가 바로 그 유명한 촛대봉입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바위봉 하나가 시선을 압도합니다. 제 컴퓨터 모니터 바탕 화면기도 한 이 사진. 지리 능선, 아니 보는 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지리 10경 중 최고의 곳으로 꼽는 연화성경의 중심봉인 저 연화봉. 공식 기록이 있는 단체인 연화반산학회에서 이 지리산 등로를 처음 개척하면서 그 아름다움에 반해 감히 자신들의 산악회 이름을 붙여놓은 저 연화선경. 조선시대에는 자연을 너무 사랑하는 이 고질병을 산수벽이라 불렀죠. 연화지벽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천속고황, 연화고질.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사랑하고 즐기다는 뜻의 사자성어 천석고황과 연화고질. 이 사자성어의 착안에 이름을 지른다면 확실히 천속봉이나 고황봉 혹은 고질봉보다는 연화봉이 제맛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마냥 걷기만 할 게 아니라 연화봉 뒤로 보이는 봉우리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삼신봉과 촛대봉은 조금 전 봤고 그 좌측 뒤로 낙남정맥의 진짜 삼신봉과 그 우측 뒤로 호남정맥의 백운산과 그 좌측의 수호지맥의 억불봉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촛대봉 우측으로 정상 부분이 볼록 솟은 게 보이죠? 예, 바로 길상봉, 그러니까 노고단에서 가지를 능선에 있는 왕시르봉입니다. 오솔길, 연화봉길은 이렇습니다. 좌측 계곡은 통칭 도장골을 부린다고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잠깐 도장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예전에 이 도장골에 빨치산 야정병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태희 남부군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 얘기는 곧 도장골은 그만큼 깊이 숨겨져 있어 사람이 숨으면 찾기 어려운 곳이라는 이야기도 하죠. 지리산 99개의 계곡 중 한신계곡은 폭포로, 뱀사골은 소와 증담으로, 칠성계곡은 저교한 원시 자연 경관으로, 그리고 북골은 끊이지 않는 작은 폭포의 이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보여준다면 이 도장골은 이들의 집합체인 셈입니다. 고대의 우리말 중 매산자는 통달할 달의 달자와 같은 의미였으며 이는 높을 꽃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뒤에 고리봉에 가면 또 얘기할 것인데 어쨌든 국어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달을 뿌리로 하는 말은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에 따라 닷 혹은 돛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또 달은 닭이 되기도 하고 한자어로 월로 바뀌기도 합니다. 또 달개에서 개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 산의 깊은 골짜리란 말은 돛의 안골, 돛의 안골, 도단골, 도잔골, 도장골로 변화가 가능합니다. 결국 도장골은 산의 안쪽에 있는 골짜기라는 보통 명사에서 유래된 지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세 국어의 도장이 부녀가 거처하는 방인 규방이었음을 이런 쓰임새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집에서 은밀하고 안으로 가장 깊숙이 숨어있는 방, 이렇듯 도장골은 안방처럼 아늑한 골짜기나 마을로 해석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골짜기나 마을이 산줄기로 둘러싸여 안방처럼 아늑할 때 붙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 남부군은 이 도장골에 야전병원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선조들은 이런 곳에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을까요? 잠시 15세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전필제 김종직이라고 아시나요? 지난해 잠깐 얘기했던 분입니다. 무사회 단추를 제공했던 조의제문 문제로 부관 참시를 당했던 인물이죠. 우리나라 안동과 더불어 소위 뼈다구 좀 있다는 선비들의 마을로 일컬어진 곳, 바로 경상남도 함양이죠. 일찍이 신라 때에는 고은 최치원이 군수로 있던 곳을 1470년 전필제 김종직이 군수로 부임합니다. 함양 사람들은 늘 덕유산과 지리산을 보면서 살아야 하죠. 행복한 분들입니다. 군수라고 해서 예는 아니죠. 더욱이 경물취지, 경세재민, 자아성찰을 부르짖던 살인파의 원조인 김종직인데, 당시 금강산뿐만 아니라 지리산 인근에 살던 절이나 주민들은 이곳을 찾던 사대부들이나 전 현직 관리들 때문에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또 고을 수령들은 고을 수령들대로 그들을 접대하고 뒷지닥거리 하느라 고생들 많았다고 하죠. 그들이 거마비는 물론이고 일꾼을 대주랴, 술파티 등 향연을 베풀어 주랴. 하여간 성략으로 무장한 이 사대부라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삥치는데 좀 능했던 모양입니다. 더욱이 이들이 지리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최소한 5박 6일 이상으로 일정을 잡았을 것인데
지금과 같이 대피소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캠프를 칠 박쥐로서 암자만큼 좋은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로 인해 이 암자의 승려들이 겪는 고초는 안 봐도 뻔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저 연화봉을 우측으로 돌아 숲을 빠져나오니 저 아래로 이정목이 보이는군요. 저 이정목에 연화봉이라는 이름표가 붙어있겠죠?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좌측 봉우리가 연화봉의 정상부이고 저 이정목이 있는 곳은 연화봉이라는 이름표를 붙여놓을 때가 마땅치 않아 저기에 붙여놓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한꾼이나 일반 산행하는 사람들은 그저 이정목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바로 뒤에 있는 바위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이 연화봉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 없이 그냥 지나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연화봉은 바로 뒤쪽에 있는 것이지 이름표 뒤에 있는 바위가 아닙니다. 연화봉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지나가야겠죠. 그렇죠? 자, 이정목이 보입니다. 대부분의 상객들은 그저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이곳이 연화봉 정상부로구나 하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지나간다는 것이죠. 어쨌든 공단에서는 이곳이 연화봉이라고 제대로 표기하여 놓았는데 이는 국토지리정보원 지도에는 아까 1723.4봉을 연화봉이라고 표기하여 놓았으니 이것이 잘못된 표기라는 것은 이미 얘기했죠. 다시 사대부 얘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오죽하면 금강산이나 소백산 그리고 지리산같이 사대부들이 많이 찾는 산의 절이나 암자에는 남여승이라는 승려를 따로 놓겠습니까? 여기서 남여란 작은 가마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절이나 암자에 있던 이 남여승이 이 가마로 사대부라는 사람들을 지고 올랐다는 것이죠. 혼자 걷기도 힘든 이 산길을 가마에 사람을 찌고 올랐다. 슈퍼맨이 따로 없군요. 그런 남여승이라고 불리는 전문 가마꾼 외에 길을 안내하는, 그러니까 지금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지로승이라고 하여 전문 가이드가 또 따로 있었다고 하죠. 이러다 보니 당시 지리산에 있는 암자에는 승려가 수십 명이 달하는 곳도 있었다고 하죠. 억불숭이 정책의 조선에서 이렇게 승려들이 많아? 당시 남녀를 매는 승려들은 아주 뺑이를 쳤겠군요.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주당들은 혹시 귀가 솔깃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산꾼이 술을 좋아하는 것은 마찬가지. 그들은 산에 들면서 입산주로 골수령이나 유지 또는 친지가 베푼 연회를 가진 다음에 산행을 시작했고, 산행 중에는 점심이나 저녁을 먹은 후 대피소격인 절이나 쉼터에서 또 술을 마시고, 그렇게 며칠을 산에서 보낸 후 하산에서는 하산주까지 하는 등 음풍농월은 이들의 산행시 관행이었습니다. 또 술이 있는데 여자가 빠질 리 만무하죠. 여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밴드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기생과 악봉들이죠. 이 기생들은 능선을 타다가도 대열이 앞에서 흥을 돋우기 위하여 노래를 부른다거나 검은고, 아쟁, 비파, 피 등을 타거나 불면서 갔다고 하니 변변치 않은 신발 신고 걸었을 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더군다나 남자도 걷기 힘든 지리산을 분명 치마를 입고 걸었을 이 기생들을 생각해보면 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그걸 보면 좀 여성 상권들 무지 행복한 것이죠. 또 종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맨몸으로 걷기도 힘든 산행을 무거운 장배들을 이고 지고 그렇게 걷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려 하면 측은을 넘어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는 30여 년 전 라이온 버너니 뭐니 서기바나를 탈피한 것만 해도 다행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들은 코펠 대신 가마솥과 녹그릇, 노수저를, 라면이나 햇반 대신 쌀과 부식을, 침낭 대신 소미불을, 페트통의 소주나 물 대신에 지게에 술독과 물독을 지고 가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대부 대여섯 명의 산행을 떠나면 좋기 14주 20명 정도의 팀이 꾸려졌을 것인데 이 팀들이 지나고 나면 그곳의 암자나 민가는 초토화되었을 것임은 미루어 짐작이 가도 남을 믿습니다. 관련된 얘기는 또 할 기회가 있을 것이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어쨌든 당시 함양군수였던 전필제 김종직은 1472년 8월 14일 지리산 산행에 나섰다가 3일차인 8월 17일 점심을 먹은 후 이곳을 지납니다. 거나하게 점심 반주를 걸친 채 그들이 이곳을 지날 때 이 연화성경이나 연화봉은 없었던 이름이었죠. 그렇게 조망에 뛰어났음에도 마땅한 이름이어서 불러주지 못한 봉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천왕봉이나 반야봉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와는 또 다른 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러줄 이름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전필제를 보고 오죽했으면 동행했던 유국기가
영감께서 이름을 지어줬으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그날 전필제가 이 말을 받아 고요한 이 산수 속에 그윽하게 운무가 피어오르고 연기가 노는 듯하며 저 바위 위에 걸린 노을이 함께 어우러지니 연하 성경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네 라는 말을 해주었으면 어땠을까요? 무뚝뚝한 전필체는 이런 말 없이 그저 증거될 만한 것도 없는데 어찌 이름을 붙이겠는가 라며 이것을 지났었죠. 드디어 연하 성경이 한 세트로 눈에 들어옵니다. 실 같은 길이 보이면서 정면으로 화정봉이 보이고 그 좌측으로 아까 보았던 삼신봉과 촛대봉이 지처로 다가옵니다. 가운데 있는 촛대봉이 좌우로 삼신봉과 화장봉을 거느리고 같이 보이는 것이 마치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좌우에서 모시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삼신봉을 사자봉으로 화장봉을 상황봉으로 불러야 하지 않았을까요?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다녔고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고 다녔다고 해서 제가 붙여본 이름입니다. 원래 불교 지명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비로봉, 관음봉, 사자산, 성황봉, 반야봉, 문수산, 개적산 이런 게 다 그런 얘기입니다. 화정봉 우측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궁금해서입니다. 화정봉 우측 뒤로 영신봉에서 이어진 칠선봉과 멀리 반야봉 그리고 그 좌측에 길산봉 노고단이 뚜렷합니다. 그 우측으로 만복대와 정령치, 고리봉에서 세골산으로 이어지는 서북능선의 흐름도 부드럽군요. 맨 앞줄 한신능선 뒤에 지리 북부능선이 보이고 그 북부능선의 삼정산이 보이면서 그 뒤로 서부능선의 발해봉과 덕수산까지 그 흐름이 확실하게 보이죠. 화장봉과 가짜 삼신봉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국토지리정보원 지도에는 저 화장봉을 1693.6봉이라고 표기를 해놓아 그나마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저 가짜 삼신봉은 고도 표기도 없어 불러줄 이름이 없으니 여기서는 그저 가짜 삼신봉으로 불러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짜 하니까 그 봉우리한테 조금은 미안하군요. 하지만 어쨌든 근자에 들어서 엉터리로 이름 짓기 좋아하는 어느 산악계의 대장이 부리면서 퍼뜨린 이름일 것이니 여기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그저 불러주기만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화장봉은 지리산에 없는 봉우리지만 삼신봉은 낙남정맥에 어엿하게 자리 잡고 있어 이렇게 멸시를 당하게 되는 것이니 탓하려면 그 장명어를 탓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쓴 어휘 중 그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지명입니다. 지명은 사람이 활동하는 무대이기 때문이죠. 그 지명이라는 것은 사용되는 어휘 중에서도 가장 보수성이 강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이름이 정해지면 어지간해서 바꾸기가 힘들죠. 그걸 뭐 전리품 챙기든 마구잡이로 지어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무리한 짓이죠. 마구 할머님께 죄받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갈 할 봉우리는 일출봉, 연화봉, 화장봉이라고도 불리는 1693.6봉 그리고 가짜 삼신봉, 촛대봉 등이 되겠군요. 이 연화성경에서 남쪽으로 내리는 골, 도장골이라고 했죠? 아까 얘기 다 했고 이태희 자전적 소설 남부군을 보면 저자가 거림을 통해 도장골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린 대목이 나오죠. 참, 달동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달동네는 바로 달을 가까이 볼 수 있는 높은 고지에 있는 동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 자체로 산동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즉, 달은 고이며 두라는 뜻으로 모두 높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달이라는 발음은 한자로 달이기도 했으니 이들 뜻이 모두 다 산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건대 제발이지 이 도장골을 예전에 한 장수가 무술을 연마하기 위하여 이 산속에 도장을 차려놓고 무술을 연마하여 외적을 물리쳤다거나 산신령이 꿈에 도장을 만들기 아주 좋은 나무들을 점지해준 골짜기 뭐 이런 소설들은 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침 이 시간대에 이곳을 지난다면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시간이 오전 8시 정도. 아무래도 이 연화성경은 저녁 시간대가 훨씬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저녁 노을 속에 옅은 운무가 지나면서 바위 옆에 걸려있는 그 장면, 그 그림. 어쨌든 연화의 사전적 의미는 안개와 노을을 아울러 일컫는 말입니다. 좀 싱겁죠? 그 말보다는 고요한 산수의 경치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이 정도의 뜻이 더 다가옵니다. 성경 역시 신선이 사는 곳이라는 단순한 뜻보다는 경치가 신비스럽고 그윽한 곳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이 정도의 뜻이 더 피부에 와닿죠.
그렇다면 연화성경이라는 말 역시 그저 고요한 산수가 신비스럽고 그윽한 곳, 이 정도의 뜻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전필제 김종직은 그 아름다움을 차마 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이해합니다. 한자의 단조로움 때문이었겠죠. 어쨌든 김새는 얘기를 한마디 하자면 요즘 환경으로는 오리지널 연화성경을 감상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구간별 통과 시간이 있고 야영이 금지됐으며 나아가 대피소의 숙박이 금지된 작금의 공원 실정에 비춰볼 때 그 시간대에 이곳을 지나기란 정말 어렵기 때문이죠. 이번 구간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다음 구간은 이제 곧 오르는 화정봉부터 가짜 삼신봉을 지나 대망의 촛대봉으로 올라 세석평전으로 이어집니다. 화정봉에서 지리 북부를 조망하면서 임천 건너 삼봉산 줄기를 보고 만복대에서 이어지는 지리 서봉선의 흐름도 감상합니다. 그러고는 촛대봉에서 섬진강 건너 호남정맥과 수호지맥을 보면서 촛대봉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전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간에 뵙겠습니다.